어이 흠 우이야어 흠 우이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계절의 특성, 물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때의 계절에 태어나신 사람 분들의 그 성격이나 행동,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계절이라고 해서 뭐 특이하게 뭐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봄은 봄대로 일을 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일을 하고, 가을은 가을대로 일을 하고, 겨울은 겨울대로 일을 하는데, 각각의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마다의 행동을 보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월 달이 이제 봄이죠. 네, 봄에 태어난 사람의 그 특성은 또 어떤가? 또 여름에 4, 5, 6월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성은 또 어떤가? 아니면 가을에 이제 그 7, 8, 9월 생들의 그 특성,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태어난 10, 11, 12월 생들의 특성들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은 그 모든 천지 자연의 그 생물들이 생동감이 이제 막 이제 이 땅을 말하자면 따뜻해지면서 그 말하자면 그 온기에 의해서 이제 이 온갖 그 생물들이 이제 땅을 박차고 나죠.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이제 1, 2, 3월 봄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자신의 어떤 그 주장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이제 봄이 이제 참 겨울이 오고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오고 또 여름이 또 이제 쫓기듯이 이제 또 여름을 가죠.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차오지간 그 성격이 좀 급하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기다림이 좀 서툴다.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참 그리고 있다면 좀 타인을 좀 배려하고 좀 느긋한 어떤 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봄에 1, 2, 3월 생들의 특징은 그렇지 못해요. 예. 좀 타인과의 관계가 좀 서툴고, 또 이해득실도 따지지 않습니다. 뭐 손해난다, 뭐 이익 본다,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림, 거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항상 그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또 열심히 일은 하나 큰 소득이 없는 이런 관계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라는 어떤 과정이라서 소득이 없잖아요. 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뭘 키워서 봄에 키워서 봄에 소득 보는 것이 뭐 없죠. 이제 여름이 돼야 이 여름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채소나 뭐 이런 과일이나 일부의 것들이 나오지만 봄에는 이 싹을 틔워서 남들 하는 일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이 이 자연이 하는 일인지는 모르나 좌우지간 그 봄에 하는 사람들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요. 뭐 또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본다 이렇게 그 좀 이 깊이 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네, 그 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특성은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 5, 6월이 되면 이제 여름이죠. 여름은 이제 봄이 익어서 이제 참 산천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녹음이 우거지고 꽃들이 피어나서 이제 그 참 이 천지가 이제 향기에 이제 진동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과는 달리
말하자면 이제 그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 녹음이 우거지고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봄에 수고를 해서 이 생산되는 것들이 좀 더러더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이 입으로 한몫하려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참 거침없는 언행, 이제 말하자면 거기는 이제 허풍도 있겠고, 또 아니면 독설도 있겠고, 예, 그렇죠. 예, 입으로 상대를 제압하던가, 입으로써 뭔가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재물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예, 왜냐면, 말하자면 때가, 예, 이제 뭐 일부의 채소나 과일, 뭐, 일부는 좀 맛을 보는 계절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재물을 취하고, 곡식이 익는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좀 덜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의 그 특징은, 말하자면 이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입으로 한몫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으로 해서 뭐 우리가 이제 벌어먹는 일들도 많잖아요. 말하자면 뭐 이제 뭐 학원의 강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또 이 법원의 변호사들 남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 받고 하는 직업이 변호사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한 직업들의 군들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여름의 특성과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의 어떤 성격과 행동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은 이제 7, 8, 9월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한다 그러면 사실 여름의 더위, 모진 말하자면 강풍, 태풍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서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안다면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정신 세계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예술가들이 많죠. 예술가들이. 이제 뭐 좀 성격도 좀 느긋하고, 왜? 내가 태어났을 때 보니까, 아유, 들판에 오곡들이 자연의 모든 과일들이 참 넉넉하고 풍부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격이 느긋한 분들이 많고, 또 이제 뭐 여유롭다 보니까 자신을 치장하는데 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모양 내는데 또 투자를 하고, 하여간 감성을 자극하는 일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 뭐 말을 좋게 해서 참 이 성격이 느긋하고 풍족하니까 느긋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다 하지만 일면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들도 많다. 예, 게을러 빠진 사람, 일 안 하고. 왜? 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풍부하게 익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자기는 이제 뭐 따서 먹은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도 많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것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 겨울이 이제 오면 1부터 9까지는 단수잖아요. 9까지는. 그러나 10부터는 어때요? 두 자리 숫자, 복수의 숫자가 되죠? 예. 그러니까 10, 11, 12월생들의 특징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자연에서 이제 말하자면 수확을 해서 거두어들여서 겨울에 거기를 다 이제 창고에 이제 알곡을 집어넣고 이제 참 동작물이 오는 추운 겨울을 이제 참 저장해 놓은 알곡을 이제 먹으면서 또 한 철을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1, 12월 생들의 특징은 인내할 줄 알아요. 참을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이 많고, 뭐 부자라고 해서 뭐 이름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남에게 손 안 벌리려고 할 정도만큼의 이 자족하는 그 자그마한 부자들이 겨울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생들의 또 특징은 머리 회전이 빠르죠. 그리고 이제 행동하면 신중하고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그 이제 11, 12월생들은 우리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이제 기다려서 나온다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해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죠. 그 해에 1월 달에 만들어진 부모가 만들어진 작품은 언제 나와요? 10월 달에 나오죠. 10월생이 되죠. 2월 달에 부모가 만든 사람들은 11월생이 되죠. 3월 달에, 그 해 3월 달에 해서 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12월 달에 나오죠. 즉, 그 해에 온전한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신중하고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어찌 보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또 특징이 사업가도 있고 웬만큼 사는 작은 부자들도 있지만 매사에 또 의심이 또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뭐 큰 인물들은 많이 나질 않고 변절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생들의 그 특징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시작은 있으나 결과의 끝을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그 어떤 이해득실에 좀 손해를 많이 본다?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태어났을 때 만물이 어쨌건 곡식은 아니라도 다 풍부하고 꽃들이 피어있고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느긋하니까 이제 뒷짐지고 말하자면 입으로 말로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들을 보이죠. 주로 말로 입으로 벌어먹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7, 8, 9월생들의 특징은 어때요? 가을은 여름을 견디고 이겨내 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자연에서의 여름은 엄청 냉혹합니다. 아주 엄청난 더위가 오잖아요. 말하자면 특히 이제 입추 들어섰지만 입추에서도 추위가 안 꺾이죠. 그러니 언제 돼요? 처서가 돼야 이제 꺾이잖아요. 그때까지 그 더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말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는 모르나, 대략 한 30년 전만 해도 가정에 거의 에어컨이 없었어요. 30년 전? 네,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여름이 더워지니까, 이제 에어컨을 이제 말하는 필수, 집집마다 지금은 거의 필수, 말하자면 전자제품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더워도 덥진 않았는데, 요즘은 아주 덥습니다. 이게 더위를 이겨내고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연에 대항해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풍족함을 느끼고, 이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의 그 특징은 말하자면 그 감성적인 것이다. 감성이 많이 써져 있다. 이런 거. 그것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되겠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10, 11, 12. 그 해에 부모님이 만들어서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해를 올곧이 다 겪었기 때문에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안다니. 그러나 이제 머리 회전도 빠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 경계의 계절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제 그 계절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각각의 계절마다의 짓거리가 다르죠. 이제 그때 이제 말하자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왔냐 그러면 그 도로 우리 그 암자가 있는 동네를 들어오는데 전부 다 말하자면 아스콘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런데요. 비가 얼마나 왔으면 아스콘 바닥이 들떠 일어나 가지고 한 15m를 갖다 밀려 내려갔어요. 두께가 한 상당했는데 그게 한 큰 조각이 물이 들떠서 저 아래로 한 15m를 갖다 내려갔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며 또 얼마나 물이 세차게 흘러갔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뭐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런 자연재해가 생긴 것을 누가 뭐 감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다시 고쳐 쓰는 거죠. 예. 참 어찌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어딘가는 참 물이 넘쳐나서 그만 왔으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느 곳은 너무 가물어서 비를 기다리는 그 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항상 그 반대적인 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 없다의 어떤 한계에 자꾸만 뛰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없으면 불편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없으면 조금 뭐 재력이 없으면 불편함이 따릅니다. 근데 편해요. 좀 편합니다. 왜? 뭐 있다 없다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재물이 욕심이 한번 차면 어떻게 내 걸 만들어야겠다는 그 욕심에 뭐 열심히 일도 하지만 또 안 해야 될 걸 짓거리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어도 이 정신이 너무나 잘못된 데 쓰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슬슬 고장이 나지요. 뭐 말하자면 뭐 고장이 나다 보면 뭐 머리가 좀 이상이 있다, 뭐 치매기가 있다, 뭐 뇌졸중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요. 무와 유가 함께 존재하는 거. 무와 유가 함께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와 유가 함께하는, 있다 없다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면 괜히 헛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예. 사람들이 이제 나라와 나라가 이제 참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어떠한 명분이라도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 지금 말하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보더라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땅을 좀 자기 땅을 경계로 하긴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좀 완충 지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푸틴이 욕심을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자기네 나라들 사람이 심어놔가지고 이제 뭐 유럽에서 침공해 올 때에 뭐가 말하자면 이 비무장지대처럼 완충지대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말하자면 모스크바에 쳐들어가는 것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사람들은 마다마다가 누구나 다 자기 나라를 자기가 사랑하죠. 나라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그런데 나라마다가 다 응? 욕심에 다 가득 찼다면은 세상은 뭐 이웃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달국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달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만 해도 배달의 민족이라는 단어나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데 이 근자에 들어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들어보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서야 어디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는 물론 이제 코리아라고 하면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뭐 참 세계인들이 참 지금은 알아주는 나라가 됐지만 사우스 코리아의 사람들이 배달국의 배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냐하면 고조선까지 신화로 만들었으니까 고조선은 이전의 나라인데 고조선 이전의 나라. 그러니까 환인이 이제 말하자면 지상의 태백을 들여다보면서 가히 참 홍익인간할 곳이로구나 하니까 옆에 이제 시종들이 당신의 아드님인 환웅을 내려보내서 이 중생들을 좀 구제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이제 환인이 아들인 환웅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 내려가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좀 홍익인간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제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참 말하자면 이제 만세의 자손들에게 큰 모범이 되어라 하면서 이제 천부삼인하고 해서 말하자면 무리 3천을 이끌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이름을 배달국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민족의 시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망각을 하고 배달의 민족이 뭐 특별한 뭐 다른 나라 어떤 것인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나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한 놈도 배달 민족에 대해서 똑바로 말해준 놈 못 봤어요. 단 한 놈도.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근세사의 어떤 그것을 끄집어내면은 근세 역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지만 5천년, 6천년, 7천년 전에 배달국이 얘기해봐야 말하자면 뭐 신화 까먹는 소리나 뿐이 안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호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나 이런 데도 근세 역사에 뭘 연구해주고 발굴했다라면 이건 논문도 좀 값도 좀 쳐주고 좀 말하자면 이제 어떤 연구 비용도 주고 그러는데 고대사 중에서도 특히 이 고조선사라든가 이 배달국 역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연구해봐야 뭐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뭐 또 욕만 잔뜩 먹는 꼴이죠. 왜? 일본이나 중국 놈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이웃끼리는 서로 돕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웃이 있고 또 이웃은 이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웃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데 우리의 이웃 나라 중국 놈들이 우리 도와준 적 있어요? 네? 우리의 이웃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도와준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 놈들에게 친일하는 놈들이나 중국 놈들에게 말하자면 그 떼놈들한테 참 상국처럼 모시는 그런 놈들이 정신 썩어 빠진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중국 놈들이 도와줬어요? 중국 놈들은요 멀리 갖고 놓고 임진왜란 때에 한국에 파병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백두산 너머의 땅을 다 가져갔어요. 그 백두산 너머의 땅, 그 마을, 북한도 저쪽으로 다 우리 땅인데, 근세사에 와가지고, 일본 놈하고 중국 놈하고,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목구멍에다 쳐넣고서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땅을 왜 중국 놈들하고 북한도 조약을 맺어요? 뭐 100년간 조차하는 빌려준다고? 일본 놈들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까? 중국 놈들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까? 역사적으로 중국 놈들은 움직일 때마다 우리나라 땅을 뺏어갔어요. 우리나라 땅을. 고려 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고려의 역사를 한반도에 다 몰아넣고 얘기를 하는데, 고려 때만 하더라도 북경 넘어 일부의 땅들이 다 고려의 땅이었어요. 뭐 강감찬 장군, 을지무도 장군이 살수대첩, 폐수대첩이 우리나라 뭐 청천강하고 뭐 대동강이에요? 개똥 말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중국 본토에 있는 땅이에요, 그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대군을 청천강을 건넜는데 사람으로 갖다 도배를 해버리죠. 대동강이 얼마나 커요? 100만 대군이 거기를 갖다 도화해서 싹 죽였어요?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들을 의지한다면 이 나라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거를 제대로 알고 찾아야 되는데, 또 요 얘기를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